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죠. 연휴 잘들 보내고 오시고요. 오늘 밤에 미국은 정상적으로 개장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영상 한 편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마감 살펴볼 건데요. 미국장 같은 경우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등이 아직 어딘가를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떨어지다가 반등했단 말이죠. 반등을 했는데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게 이제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넘을지 안 넘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오랫동안 지지력을 만들어 놨죠. 이런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미국 증시가 어제 오래간만에 9월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 영향으로 이 세계 증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을 같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건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청개구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를 때는 지 혼자 떨어지고 다 같이 떨어질 때 지 혼자 오르더라는 게 요즘 중국 증시의 특징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중국 증시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이 반등했으니까 다 같이 반등하고 있는 거고, 다 같이 비슷한 처지예요. 조금 강한 나라들은 뭐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뭐 돌파한 나라도 있을 거고, 조금 약한 친구들은 남들 다 오를 때 오르지 못하고 저항을 누적시킨 증시도 있을 거고, 하여튼 대부분 다 일단 미국이 반등했으니까 다 같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간의 그 힘의 차이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적게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어떤 뭐 추세가 뭐 전환되느냐 이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던 도중에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 없었으니까 그냥 뭐 바로바로 이 나라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차트 같은 거 좀 기술적인 흐름들 살펴볼게요. 자, 뭐 일본도 보시다시피 중요한 라인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반등이 근데 좀 크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어떤 강력한 증시라는 거죠. 요즘 어쩌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강한지 어쩐지, 확실히 좀 강한 증시라 그런지 이 좀 중요한 라인들을 이게 속 시원하게 한 번에 좀 두 단계나 돌파한착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위쪽에 계속 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할 수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간 일본같이 이렇게 강한 증시는 이렇게 좀 뭐 여러 단계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탄력적인 반등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래봐야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 중인 거죠. 이 정도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증시가 오르고 이랬으니까 엔화 약세 흐름은 좀 일단 주춤했겠죠, 그죠? 다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던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고, 막 올라가던 달러가 주춤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밤에 잠시 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앞두고 다들 이렇게 좀 가던 방향 아래쪽 혹은 위쪽을 좀 쉬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모습인 거죠. 이 정도를 살펴봤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일단 싱글벙글하게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다소 약한 증시이다 보니까 이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딘가를 잘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다까지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야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직 이 자리를 넘어서진 못했기 때문에 얘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냥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선물 300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그죠? 코스피 선물 300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과연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잘 지켜보자고요. 중국 증시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 다 오를 때 오늘 하락을 하면서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는 듯한 모습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돌파 한 착 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라인들을 넘어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 일단 당장 여기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뭐 둘 다 넘어서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답답하다. 하여튼 뭐 이래저래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게 거꾸로 가는지, 전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지 지 혼자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아무튼 근데 뭐 오늘 하루 가나 못 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추세적으로 잘 이렇게 위쪽으로 위안화 약세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점이겠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중국 증시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한 모양인데 이렇게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 이거 전저점에 대한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오늘 종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는 지지력이 없죠. 이 아래쪽으로는 지지력이 사실상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전저점이란 자리가 약간의 지지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다지 강한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갭으로 확 떠서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지지력이 없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이 아래로는 상당히 좀 그죠, 급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증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좀 아쉬우실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홍콩이 너무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PBR 같은 걸 뭐 기준으로 하면은 뭐 지금 너무나 저렴한 수준이고 실적을 봐라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수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지금 물론 뭐 저평가 논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때인데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한 건 지지력이 보여야지 뭘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싸긴 쌀 수도 있습니다. 싸긴 싼데 문제는 더 싸질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 뭐 이런 것도 좀 비슷합니다. 거의 뭐 1년 내내 1년 반 넘게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빠지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야, 이 정도면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을 봐라 얼마나 좋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싼 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쌀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싸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투자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타이밍이죠. 네,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고 하고 있고 매수세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응해 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돈이 너무나 많다면 내가 뭐 거의 워렌 버핏급이다. 난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나는 거의 그 회사를 인수하는 급이 된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솔직히 뭐 지금부터 슬슬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뭐 그 회사 사장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뭔가 좀 슬슬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솔직히 아무리 움직여봐야 이게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린 돈이 제한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막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무한으로 막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기약 없이 하긴 좀 어렵고 우리는 어쨌든 좀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긴 한다. 물론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은 타이밍 노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하긴 해야겠죠. 완벽하게 저점을 잡겠다 뭐 이런 거는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 눈치를 좀 더 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때쯤에는 뭘 하는 게 어떨까 이 정도 타이밍이라도 좀 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를 일단 보면 오늘 어떤 눈에 띄는 매수세 그런 걸 찾아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코스피인데요. 갭상승 출발해갖고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세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건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고요. 다만 이 308이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지지력이 잘 없었는데 뭐 그래도 이까지 내려왔어도 안 됐긴 했지만 이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치명적인 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8이라는 자리는 나름 여기서 오랫동안 싸웠던 어떤 중요한 지지력이 있는 자리이긴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결론을 보고 엄청난 매수세가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뭐 308자리의 지지력을 2거래일 정도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전저점 부근에 바싹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지지력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 매수세 없으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어떤 지지선이 있는 그나마 의미 있는 지지선이 있는 자리니까요. 그죠? 물론 이까지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니까요.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의심은 좀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아래로 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고 일단 아래쪽으로 뭐 실제로 잘 가고 있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주춤했는데 주춤하면서 5일선과의 이격도 뭐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하긴 했고 하여튼 하락 에너지를 소진하는 이런 모습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뭔가 큰 거 펀치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잘 가지고 이 아래까지 쭉 잘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밑에 있는 지지력,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이 어떻게 될런지 이제 우리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연휴가 와버렸네요. 그죠? 네. 하여튼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어떻게 되나 좀 잘 지켜보자고요. 미국이 어떻게 되고 유럽이 어떻게 되고에 따라서 연휴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연휴가 나름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미국장에 있는 그런 마감 반응을 제법 오랫동안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투자자들이라면은,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이 계속 올랐다. 야, 그럼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이 겁나 올랐으니까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연휴가 끝나고 나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다시 개장을 하면은 대폭등할 수 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야, 연휴 내내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월요일 날뭐 다음 주에 그 한국 증시가 그 개장을 하면 대폭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대급등, 뭐 대폭락,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파생상품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이 계세요. 파생상품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요. 근데 이런 기대는 일단 저의 경험상은 좀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연휴들을 이렇게 지내봤는데 대부분 이 오버나잇 해갖고 이렇게 굳이 연휴 마지막, 아니 그러니까 굳이 연휴 들어가는 지금쯤 뭔가를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 단타를 들고 가기에는, 오버나잇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휴 기간 내내 하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뭐 큰 폭의 갭상승을 하면은 되돌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큰 폭의 갭하락을 하면 올랐다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굳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코스피를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연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면서 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대박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소문난 잔치에는 이래저래 먹을 게 전반적으로 좀 없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아무튼 이 뭐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양호하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쪽으로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이런 변동성 지수의 꼬라지를 봐도 이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큰 거 한 방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차분히 잘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 하방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 않고 차분하게 잘 누적시키면서 갖고 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다 팔고 사람들이 코스닥을 샀는지 어쨌는지 일단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참 신기한 게, 거의 뭐 글로벌 오늘 움직임, 오늘 세계 증시 움직임들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월드 클래스급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하여튼간 근데 일단 그래 봐야 일단 반등에 불과하긴 하고요. 다음번에는 다시 1100짜리 지지력 테스트 또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일단 하락 추세인 거는 변함이 없긴 하고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별 의미 없는 반등, 뭐 이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뭐 일단 조정 중이죠. 기간 조정, 5일선도 터치하지 않는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기간 조정 혹은 조정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추세에는 지장 없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이 보시다시피 전저점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뭐 물론 이게 이제 뭐 살짝 붕괴시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어쨌든 오늘의 이런 움직임은 전형적으로 그거예요. 확실히 전저점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따지면은, 야 봐라, 오늘 여기 저점 붕괴됐으니까 여기서부터 해갖고 요렇게 다시 진행되던 이런 하락 흐름이 계속 진행되겠다라는 의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조금 더 지켜는 보자고요. 하여튼 근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붕괴되면은 하락 추세 가속화되는 거고, 하락의 목표치는 저 아래쪽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여튼 이번에 보시면은
쭉 빠졌는데 쭉 빠졌던 거 치고는 반등이 너무나 안 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점 붕괴시켰으니까 어쨌든 이제 반등은 확실히 끝난 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란 말이에요. 뭐 물론 조금 작게 보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이 아주 중요한 자리 지금 56,000원, 55,000원 자리를 5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한 건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 이거 정말 실망스러운 점이, 그죠? 네, 정말 실망스러운 점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저 아래까지 목표치가 좀 솔직히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뭐 어디엔가 또 있긴 있습니다. 지지선들이. 예를 들면 54,000원 자리에도 뭐가 있고, 뭐 51,500원 뭐 이런 자리에도 뭐가 있고, 51,100원, 200원 요 자리에도 뭔가 있고요. 요 아래 뭐 47,500원 이런 자리도 지지선이 있고, 뭐 45,600원 이런 자리도 있는데, 아무튼 이 대부분 다들 그렇게 뭐 지지력이 강한 자리들은 아니고요.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자리라면 5만원 정도가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모양 살펴보면 되겠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저점을 낮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점이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일단은 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락을 갖고 뭐 딱히 호들갑 떨 건 없고요. 일단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482,000원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482,000원 붕괴돼야 그래도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47만원 정도 붕괴시켜줘야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오늘 뭐 코스피 뭐 한국 증시와는 그다지 뭐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긴 한데, 이 며칠 전에 태풍 와가지고 포스코가 물에 한번 몽창 잠겨 버렸었죠. 그래서 6개월간 정상 가동을 못한다라고 하네요. 뭐 이 소식이 엄청난 뉴스다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이런 뉴스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뭐 포스코가 엄청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세상의 흐름이 이제 이 정말 참 신기하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이런 기사를 좀 보여드리는데, 참 하늘의 뜻이라는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인플레가 이제 심각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언젠가부터요. 파월 의장이 자꾸 인플레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었고, 자꾸 인플레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온 뉴스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벤트들도 나왔죠. 그 예전에 스웨즈 운하에서 그 에버그린이 그 사고가 나가지고 한참 동안 스웨즈 운하 막혔었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 치솟기도 하고요. 이런 어이없는 사고들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라인강 같은 것도 뭐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인강 같은 것도 뭐 물류 마비 위기가 뭐 왔었고요. 뭐 지금은 어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인플레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뉴스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포항제철 같은 경우 6개월간 정상 가동 못하고 한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종의 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철강 제품 열연강판의 국내 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포스코라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요런 점 정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이게 뭐 가속화된다라는 어떤 이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딱 추세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추세를 강화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신기하게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터져 나옵니다. 그런 뉴스들이요, 그죠? 거기에다 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자꾸 뭐 가스관을 잠그네 어쩌네 저쩌니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파월 의장은 이거 뒤늦게 이거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허둥지둥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하늘의 뜻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정말 이런 걸 보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이 1년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요 정도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되겠죠.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다리시던, 이번 주 내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그 유로존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로존 금리 결정이죠. 통화정책 회의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75bp 인상으로 바뀌었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0.5였고 예상치가 1.25 적혀 있으니까 50bp 인상이 아니고 75bp 인상을 시장은 일단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제 캐나다가 75bp 인상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유로존이 75bp를 못 올리는 건 아니죠. 올려도 되긴 될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부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유로존에 이탈리아라든가 남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이 있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자금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덕분에 75bp를 인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그죠? 그런 걸로 과연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다 막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분명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건 우리가 그죠? 지금 22 통화정책회의가 중요한 거는 이 당장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몇이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유로존이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느냐, 유로존이 얼마나 긴축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기준금리 결정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건 사실상 요 환율의 움직임일 겁니다. 물론 채권 시장 보시는 분들께는 이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만은, 하여튼 주식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더 잘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이 통화정책회의 하고 나서 파월 의장도 나와서 한마디 하시고 라가르드도 한마디를 하십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 금리를 얼마로 올릴지 지금 벌써 알고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보자고요. 원칙적으로라면 이제 단순히 이제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유로존이 75bp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달러 강세가 시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를 아래쪽으로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요소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75bp 인상이 저는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유로존이 75bp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점들, 혹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유럽의 경제 상황 등을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75bp 인상이, 유로존의 75bp 인상이 단기적인 호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조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지금 예상치가 75bp 인상을 예상을 한다라고 시장이 벌써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50bp를 올려버린다, 그럼 제 생각에는 이러면 이것도 또 나름 또 충격을 좀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도 75bp를 올려야지 50밖에 못 올리냐라고 하면은 시장이 오히려 좀 폭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인플레도 심각하지만 50bp밖에 못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유로존 중앙은행 니네가 경기 침체를 너무나 우려해서 50밖에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시장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긴축 우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가 약하다라고 중앙은행이 벌벌벌 기는 모습이 사실 증시에는 더욱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 50bp를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증시는 오히려 대폭락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몰라요. 실제적인 반응은 이제 시장 뚜껑 열어봐야 하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건조하게 생각해봤을 때 시장의 반응이 그럴 것 같다. 그냥 75bp 정도, 지금 시장 예상치가 75bp로 올라와 있어 사실 저도 좀 놀랍기도 한데, 차라리 75 정도 올리면은 그래도 좀 달러 강세 약화로 좀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로 차라리 증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50bp를 올리면은 오히려 유로존 경기 약하네 이러면서 달러 강세가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을 베려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이 금요일날 아침쯤에, 금요일날 오전쯤에 이 중국에서 CPI와 PPI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거 추석 연휴 보내시다가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22 통화정책회의다. 여기서 반응을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S&P가 탄력적으로 어디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한 3990 정도 되는 자리라 말씀드렸죠. 3990을 종가상으로 돌파한 척하면 이게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는 거하고 분봉으로 보는 거하고 지지와 저항 자리가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일봉 기준으로 했을 때 3990짜리를 강하게 돌파한 착을 하면은 좀 탄력적으로 한 거의 4100 근처까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침에 어딘가 중요한 자리들이 있다. 어딘가 중요한 자리들이 한 12300 정도 되는 자리다. 12300을 오늘 밤에 저항 테스트를 할 건데 돌파한 착 하면은 12550 정도까지는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아래쪽으로 지지선은 12150 자리가 있고요. S&P는 3900이란 자리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는 27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습니다. 빅스가 27 넘어가면 이제 세상은 좀 험악해질 수 있어요. 빅스가 말씀드렸다시피 27 자리를 5, 6거래일 이상 얘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거 넘어가면 레벨업이에요. 넘어가면 저 목표치가 위쪽까지 열려버리면서 세상이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죠. 각각 뭐 지지와 저항들 잘 테스트하시면, 테스트하는 거 잘 구경하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여기 파란 선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선가 이제 이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대에서 또다시 뭐 저항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한번 레벨 다운이 돼버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가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 선 근처에도 일단 못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긴 합니다. 뭐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리고 이 천연가스가 이제 대략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의 싸움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65 이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정도 되는 자리의 지지력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지지력 테스트요.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